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전쟁 종식을 위해 타협에 동의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전날 도널드 트럼프가 했고, 이후 언론에서는 젤렌스키가 러시아인들에게 돈바스를 넘기고 우크라이나 군대를 철수시키는 데 동의했다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미국과의 거래를 대가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8천억 달러를 지원하고 돈바스에는 자유경제구역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받고 유럽 군대가 우리 영토에 주둔하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무관세, 자유무역까지 슈퍼 제안처럼 보입니다. 이 패키지를 현재 아부다비에서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대표단이 논의 중입니다. 모든 게 괜찮았지만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로드 쿠슈너가 모스크바에서 푸틴을 만난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크렘린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중단이 오직 앙카리지에서 트럼프와 푸틴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협정이 체결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완전히 넘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퍼즐을 맞추다 보니 일부 우크라이나 언론에서는 사실 지난해 8월 에도 전쟁을 끝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갑자기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지난해 8월 러시아인들이 언급한 앙카라 공식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우크라이나 기자들이 인용한 로이터 통신의 정보도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로이터 통신은 앙카라 공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 루한스크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해 8월에도 언급한 내용입니다. 지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카리에라 델로세라에 따르면 돈과 보장을 받고 돈바스를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두 퍼즐이 맞춰지면 지난해 8월에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씩 정리해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정말로 돈바스를 8천억 달러에 팔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시작. 전에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텔레그램, 패치 뉴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서 최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돈바스를 안전보장과 돈으로 맞바꿨습니다. 오늘 카리에라 델로세라라는 매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오늘 아부다비에서 열린 협상의 본질과 주제가 밝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다보스에서 젤렌스키와 협상 후 젤렌스키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합의 조건이 조율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수많은 소문과 추측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카리에라 델로세라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다보스 경제포럼 참석을 확정하기 전에 망설였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역사는 이제 그를 도널드 트럼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양심의 극적인 갈등 앞에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약속이 헛된 것으로 드러나고 재앙으로 이어질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혹은 전쟁을 계속해 10만 명 넘는 목숨을 앗고 우크라이나 내 수백만 명에게 비인간적인 환경을 초래하는 상황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널드 트럼프는 전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존경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밖은 혹한이고 러시아인들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서 집에 난방도 없는데 말이다. 그리고 이제 경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델로세라가 쓴 바에 따르면 계속되는 만남들에서 이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세계경제포럼에서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1시간 대화했고 둘 다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문서들은 서명되지 않았지만 불화도 없었고 젤렌스키는 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결승선 직전입니다. 항상 어렵지만 오늘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다보스에서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로드 쿠슈너가 푸틴의 협상가 키릴 드미트리예프를 만났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트럼프와 젤렌스키 협상에 참석하고 푸틴과 만나기 위해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이미 1월 23일 아침에 미국인들은 첫 번째 직접 협상을 위해 아부다비로 출국했습니다. 키예프 대표단은 키릴 부다노프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대통령실장이고 이전에는 우크라이나 정보국장이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은 드미트리예프와 러시아 군사정보국장 이고르 코스튜코프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드미트리예프의 협상 경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협상가들은 최소한 4가지 서로 다른 문서를 가방에 담고 있는데 이 문서들은 이론적으로 평화협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 패키지의 창립 텍스트이고 이후 3가지 핵심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젤렌스키가 푸틴이 요구하는 도네츠크 일부를 러시아에 넘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토는 사실상만 넘기고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젤렌스키에게 이 양보는 치명적일 수 있고 우크라이나 여론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도네츠크 요새를 내주면 그는 드네프르와 오데사 방향의 광활한 평야에서 러시아의 새로운 공세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흑해 접근을 잃고 수출에 러시아 승인이 필요해지며 독립적 국가로서 끝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그가 이 엄청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2가지 양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 문서에는 펀드의 대표인 레리 핑크가 주도한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부흥을 위한 8천억 달러 규모의 공공 및 민간 자금 조달 계획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번째 문서에서는 키이우에 미국의 안보 보장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하게 될 유럽군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젤렌스키는 서방의 자금과 방어를 대가로 영토를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 대통령 알렉스 스투브는 절차에 관한 문서가 존재하며 이것이 현재 협상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서라고 밝혔습니다. 즉, 우크라이나에게 먼저 돈바스를 넘기고 그 후에야 보장과 자금을 받으라고 제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반대의 순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먼저 돈바스를 넘기고 그 다음에야 미국이 보장과 복구 자금을 제공하는 문서에 서명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같은 스투브도 8천억 달러 복구 계획 이 문서상에만 있고 실제 자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나토군 배치를 포함한 안전 보장을 받아들일지도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2가지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 없는데도 미국은 우리가 이미 돈바스를 포기하는데 동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순서에 따르면 믿어달라는 식으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자면 이 자료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엄청나게 새로운 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DLSR 경력에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제네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1월 23일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마르코 루비오와의 협상에서 러시아인들이 작성한 28개 조항 중 모든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들을 삭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계획을 20개 조항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때부터 2달 동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협상팀은 도널드 트럼프의 돈바스에 대한 입장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때가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합의 90% 완료 10%만 남았다고 말한 순간입니다. 남은 10%는 돈바스 문제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베를린에서 비트코프와 협상하거나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를 직접 만나 트럼프의 입장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수십 차례의 연합회의에서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인 안보 보장과 지금 말하는 8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패키지를 받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의 돈바스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안보 보장과 재건 패키지를 받아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제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도널드 트럼프가 다보스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이미 8천억 달러 규모의 안보 보장과 재건 패키지에 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명이 완료된 후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는 푸틴과 회담을 위해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즉, 이 시점에서 이미 보장과 우크라이나 재건 패키지가 서명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었지만 트럼프는 이 문서들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아부다비 협상에서 보안 보장과 8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에 관한 문서가 준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측의 서명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착 상태가 발생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문제 논의에 열려 있지만 보장과 자금 관련 서명된 문서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다른 순서를 제안해 핀란드 대통령 스투브가 순서 관련 문서 언급이 중요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포기에 서명한 직후 보장과 자금에 관한 문서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돈바스에 대해 논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여전히 구두로만 보장을 하고 있을 뿐 문서로는 아무런 보장을 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그 문서들에 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희망자 연합선언에서 언급된 대로 우크라이나의 서방군 주둔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퍼즐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크렘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난 후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회담 결과 러시아 연방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장기적인 평화에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앵커리지 공식에 따라 영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식은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 지역에서 철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샤코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외교적 해결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고 계속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일은 없습니다. 러시아는 특별 군사 작전 전 세운 전장 목표를 계속 일관되게 추구할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전장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이터 통신은 우샤코프가 우리에게 언급한 앵커리지 공식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이 공식의 핵심은 크렘린에 가까운 소식통이 통신사에 전한 바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철수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지역 통제권을 러시아가 완전히 가지려는 것이며 점령군은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해 남부와 동부의 현재 전선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즉,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에서 철수하면 러시아군은 남은 전선을 동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우크라이나 언론이 약간 미쳐버렸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전쟁이 8월에 이미 끝날 수 있었다고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카리에라 델라세라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젤렌스키는 앵커리지 공식에 있었던 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 동료들은 바로 로이터 통신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어 원문 기사에는 로이터의 그런 내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거기에는 전쟁이 끝날 수 있었다거나 왜 끝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앵커리지 공식이란 바로 그 후에 비트코프 드미트리에프 계획에서 제시된 평화 계획의 28개 조항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을 우크라이나와 미국 대표단이 함께 20개 조항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계획, 즉 앵커리지 공식을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수정해왔고 바로 그 안전보장과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8천억 달러 문서를 얻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전쟁이 작년 8월에 끝날 수 있었다는 기사를 읽으니 매우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내러티브는 매우 위험합니다. 우크라이나나 젤렌스키 때문이 아니라면 전쟁이 이미 끝났을 것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8월 앵커리지 공식 조건으로 모든 걸 끝낼 수도 있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로이터 통신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협상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미완성된 부분이 많고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한 부분도 많으며 결국 모든 것이 안전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말을 줄이겠습니다. 아부다비에서의 협상 결과를 기다렸다가 이 주제에 대해 다음 방송 중 하나에서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이만 여러분, 이번 방송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응원하고 싶으시거나 이번 방송이 흥미로우셨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의 후원이나 링크와 계좌를 통한 구독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알렉세이 패치 채널을 후원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편한 방식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즈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어요.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